너 급식을 하는 거야? 국물은 뜨겁지만 내가 받은 모욕만큼은 아니에요. 이 병원을 지탱하는 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아내입니다. 여기 병원 배식실 한켠에서 묵묵히 국을 퍼주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는 사람. 누군가에게는 그저 급식 아주머니로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 국물 한 그릇이 세상을 통째로 뒤집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정. 이제 뜨거운 복수가 시작됩니다. 리얼 사연 극장.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이수정입니다. 올해로 41입니다. 10년째 병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리사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해서 환자들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문득 얼마 전 선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만든 밥이 사람을 살려. 그 말이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버텨왔습니다. 10년을요. 지난달 저는 평소와 같이 출근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얼굴에 찬물이 닿았습니다. 정신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10년째 보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옷을 입었습니다. 편한 작업복이었습니다. 남편이 뒤척였습니다. 벌써 가? 응. 자, 조심해서 가. 그래. 집을 나섰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마스크를 쓸 거였으니까요. 병원까지 차로 20분이었습니다. 도로가 한산했습니다. 새벽이라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흘려보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뭘 만들지? 환자식 메뉴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당뇨식, 저염식, 유동식. 환자마다 달랐습니다. 실수하면 안 됐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갔습니다. 카드를 찍었습니다. 삑. 출근 기록이 찍혔습니다. 4시 15분이었습니다. 급식실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급식실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스테인리스 냄새, 소독약 냄새, 그리고 어제 남은 음식 냄새. 불을 켰습니다.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모자를 썼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 거품이 하얗게 일었습니다. 깨끗하게 헹궜습니다. 시작이야. 큰 국수트로 갔습니다. 육수가 끓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우려낸 거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국자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천천히 저었습니다. 바닥이 눌지 않게, 골고루 섞이게, 정성껏 저었습니다. 이 국을 누가 먹을까? 수술 끝나고 회복 중인 환자일까요? 항암 치료받는 환자일까요? 아니면 밤새 지킨 보호자일까요? 모두 지쳐 있을 겁니다. 아플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래서 더 신경 썼습니다. 맛있어야 해. 따뜻해야 해. 정성이 느껴져야 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미라였습니다. 10년을 같이 일한 동료였습니다. 언니, 벌써 왔어? 응, 또 일찍 왔네. 이러다 몸 버려. 미라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국자를 놓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괜찮긴. 얼굴 봐. 다크서클 땅에 닿겠어. 그래도 해야지. 미라가 옆으로 왔습니다. 국솥을 들여다봤습니다. 국물 맛은 좋아 보이네. 오늘 사골이야. 어제부터 우렸어. 또 집에서 우려왔어? 응. 미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병원에서 육수 나오잖아. 왜 집에서까지 해? 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혀끝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맛은 깊었습니다. 진했습니다. 아픈 사람들 먹을 밥이잖아. 그래도 대충 못해.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을 아니까요. 알았어. 난 무썰게. 고마워. 미라가 도마 앞으로 갔습니다. 칼질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저는 계속 국을 저었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어깨가 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이 일이 사람을 살린다. 그 신념으로 버텼습니다. 10년째요. 시계를 봤습니다. 5시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국물 맛이 완성됐습니다. 간을 맞췄습니다. 소금을 조금 넣었습니다. 국자로 저었습니다. 다시 맛을 봤습니다. 딱 좋아. 밥솥도 확인했습니다. 밥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반찬도 준비했습니다. 나물 무침, 조림, 김치,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보기 좋아야 맛도 좋으니까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슬슬 배식 준비해야지. 그래. 배식대로 갔습니다. 큰 스테인리스 용기를 꺼냈습니다. 국을 부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랐습니다. 손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밥도 담았습니다. 반찬도 준비했습니다. 6시가 됐습니다. 배식 시간이었습니다. 급식실 문이 열렸습니다. 배식 카트를 끌고 간호조무사들이 왔습니다. 조리사님, 오늘 국 뭐예요? 사골곰탕이요. 우와, 진하겠다. 네, 맛있을 거예요. 하나씩 배식했습니다. 국 한 국자, 밥 한 공기, 반찬 조금씩 정성껏 담았습니다. 흘리지 않게, 식지 않게. 배식이 끝났습니다. 카트가 나갔습니다.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환자들에게 갈 겁니다. 맛있게 드세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점심 배식이 끝났습니다. 설거지가 한창이었습니다. 미라와 함께 그릇을 닦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급식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봤습니다.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봤지? 간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큰 소리였습니다. 급식실에 울렸습니다. 이수정. 진짜 너야? 그제야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박지연이었습니다. 같은 반이었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지연아, 세상에. 진짜 너네? 여기서 일해? 웃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10년째야. 우와, 대박. 나 여기 간호사거든. 작년에 왔어. 그랬구나. 동창이 급식실을 둘러봤습니다. 큰 솥을 봤습니다. 설거지대를 봤습니다. 저를 다시 봤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제 모습을. 여기서 뭐해? 조리사야? 응. 아, 그렇구나. 힘들겠다. 목소리가 묘했습니다. 동정 같기도 했고, 우월감 받기도 했고. 괜찮아. 익숙해. 동창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찍자. 추억으로. 지금? 응. 나중에 동창회 때 보여줘야지. 거부할 틈이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잘 나왔다. 나중에 보내줄게. 그래. 동창이 돌아갔습니다. 급식실 문이 닫혔습니다. 미라가 옆으로 왔습니다. 언니,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응. 고등학교 동창. 표정이 좀 이상하던데. 그래? 응. 뭔가 비웃는 것 같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옛날 친구야.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사진을 찍었지? 그냥 만났다고 인사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사진을? 이상해.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미라가 말했습니다. 언니, 먼저 갈게. 그래. 조심해. 혼자 남았습니다. 급식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불은 다 껐는지, 가스는 잠갔는지 확인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뭐지? 클릭했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개였습니다.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사진이 보였습니다. 제 사진이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찍은 사진. 앞치마를 두른 제 모습.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박지연이 쓴 글이었습니다. 급식실 여왕님 발견 크크 수정이 기억나? 여기서 일하더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헐 진짜. 수정이가? 국 퍼주는 거야? 크크. 대박 세상 좁다. 우리 중에 조리사 된 애가 있었네. 힘들겠다 진짜.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왜 이러지? 웃는 이모티콘들이 가득했습니다. 조롱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박지연이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 얘 공부 좀 했었는데. 맞아, 성적 괜찮았던 걸로 기억해. 그런데 왜 조리사를? 사연 있나 보네 크크.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일한 게 잘못인가요? 조리사인 게 부끄러운 건가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댓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라면 못하겠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국 끓이는 거. 인정 크크 나도 절대 못해. 고생 많겠다. 동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깔보는 거였습니다. 너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빨간불이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옆차에서 음악이 들렸습니다. 신나는 음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20년 만에 만난 친구. 반가워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를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웃도록.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이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안 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단톡방을 다시 봤습니다. 댓글이 더 늘었습니다. 근데 수정이 결혼했대. 응, 들었어. 남편이 뭐 한다던데. 조리사 남편이면 조리사겠지 크크. 아니면 기사? 둘이 맞벌이 하나 보네.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 남편이 누군지, 제가 왜 일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알게 되겠지.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상처였으니까요. 지금 당장 아팠으니까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견뎌야 해. 제 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저를 평가하는 말들이 모두 달라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심해질 겁니다. 병원에 소문이 퍼지겠죠. 급식실에 우리 동창이 있대. 수군거림이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씻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으니까요. 찬물로 세수했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평소처럼 하면 돼. 급식실로 내려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국솥 앞에 섰습니다. 국자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중해. 국을 저었습니다. 미라가 왔습니다. 언니, 어젯밤 괜찮았어? 응, 괜찮아. 그 사진 봤어? 봤어. 미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됐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신경 쓰였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배식 카트를 가지러 간호조무사들이 왔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조리사래. 응. 누구? 동창 단톡방에 사진 올라온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들렸습니다. 다 들렸습니다. 국을 퍼주며 들었습니다. 여기요. 조무사가 카트를 밀었습니다. 저를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웃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시하자.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직원 식당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간호사들이 줄을 섰습니다. 평소보다 시선이 많았습니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속닥였습니다. 저 사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대. 그런데 왜 여기서 일해? 사연 있나 보지. 국을 퍼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지켰습니다. 국 드릴까요? 네. 무뚝뚝한 대답이었습니다. 평소엔 감사합니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한 명씩 배식했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귓속말이 들렸습니다. 다 들렸습니다. 견뎌. 오후 2시였습니다. 급식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간호 부장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이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조리사님. 네. 잠깐 나와보세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부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요즘 병원 이미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직원들 SNS 활동도 신경 써야 하고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았습니다. 조리사들도 병원 직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부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사진이 돌아다니잖아요. 제가 올린 게 아닌데요. 그래도 이미지가 안 좋아요. 어떤 이미지요?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리사가 화제가 되면 병원이 뭐 하는 곳처럼 보여요.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조리사가 화제가 되면 안 된다고? 저도 이 병원 직원입니다. 알아요. 그래도 직종은 다르잖아요. 직종.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간호사는 환자 대하고 조리사는 뒤에서 일하는 거예요. 각자 자리가 있는 거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리가 다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예요. 급이 다른 거죠. 급. 그 단어에 숨이 막혔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더 이상 이런 일 없게. 부장이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급이 다르다고? 제가 낮은 급이라고요? 환자들 밥 만드는 제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국 끓이는 제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돼. 급식실로 돌아갔습니다. 미라가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간호부장이 뭐래? 그냥 조심하래. 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았습니다. 물이 뜨거웠습니다. 손이 빨개졌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닦았습니다. 나는 잘못 없어. 당당해. 하지만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응. 오늘 일찍 들어가. 저녁 같이 먹자. 그래.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무리하지 마. 금방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간호부장이 뭐라고 했는지. 말하면 화낼 거야. 남편은 병원 이사장이었습니다.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이 제 자존심이에요.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억지로.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려나? 더 심해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까요? 더 무시당할까요? 견뎌야 해. 하지만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꼈습니다. 시선들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봤습니다. 속닥였습니다. 저 사람이 급식실.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다 들렸습니다. 급식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간호사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지하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웃는 거야. 급식실 문을 열었습니다. 미라가 국을 젓고 있었습니다. 언니. 응. 오늘 또 그 간호사 왔었어. 누구? 박지연. 언니 동창.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래?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급식실 구경하듯이 둘러보고 갔어. 혼자. 아니, 다른 간호사들이랑. 구경거리구나. 제가 이 급식실이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배식 준비를 했습니다. 11시였습니다. 점심 배식 시간이었습니다. 직원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줄을 섰습니다. 유난히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지? 배식을 시작했습니다. 국 한 국자씩 퍼줬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쟁반을 내밀었습니다. 국을 퍼주려는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국 좀 많이 주세요. 네, 조금 더 퍼줬습니다. 더요. 네, 또 퍼줬습니다. 아, 건더기도 많이요. 목소리가 까칠했습니다. 명령하는 투였습니다. 평소엔 이렇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은 항상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다음 사람도 그랬습니다. 밥 적게 주세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네, 적게 퍼줬습니다. 아, 너무 적은데요? 이것만 먹으라고요? 더 드릴까요? 당연하죠.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계속 이어졌습니다. 반찬 이거 뭐예요? 시금치 나물입니다. 맛없어 보이는데 다른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메뉴가 에휴, 됐어요. 쟁반을 확 가져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러지? 국자를 꽉 쥐었습니다. 다음 사람이 왔습니다. 박지연이었습니다. 동창이었습니다. 쟁반을 내밀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오늘 국 뭐야? 된장찌개. 아, 된장. 나 된장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른 메뉴는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많이 줘. 국물이라도 많이. 퍼줬습니다. 동창이 쟁반을 들었습니다.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수정아, 힘내. 조리사 일도 보람 있잖아.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보람 있다고? 비웃는 거였습니다. 동정하는 척, 걱정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배식이 끝났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팔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급식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라가 물을 줬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얼굴이 안 좋아.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거였습니다. 오후였습니다. 환자식 배식 시간이었습니다. 카트를 준비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왔습니다. 카트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염식 환자 많아요. 네, 다 준비했습니다. 조무사가 쟁반을 하나씩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국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정량입니다. 환자들이 부족하다고 하던데요. 규정대로 담았습니다. 조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알았어요. 그냥 가져갈게요. 퉁명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카트를 끌고 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뭐가 문제야? 정량을 담았는데, 규정대로 했는데, 왜 틀렸다고 하는 거죠? 미라가 말했습니다. 언니, 신경 쓰지 마. 응,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알아. 하지만 신경 쓰였습니다. 모든 게 신경 쓰였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갔습니다.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몇 명이 앞에서 왔습니다. 박지연도 있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고했어, 수정아. 동창이 말했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킥킥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뭐가 웃겨? 걸음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돌아서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참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주차장까지. 차에 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이마를 핸들에 댔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일만 열심히 했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지. 급이 다르다고? 조리사는 뒤에 있어야 한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이 일을, 이 병원을, 모든 걸. 하지만 안 돼. 도망치면 안 됐습니다. 지면 안 됐습니다. 나는 잘못 없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래? 표정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일 때문에 힘들어? 아니. 그냥 피곤해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말하면 어떻게 될까? 남편은 병원 이사장이었습니다. 알면 당장 조치를 취할 겁니다. 간호부장도, 박지연도 모두 문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도망치듯 남편 뒤에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정말 피곤해서 그래. 그래도 됐어. 자자.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출근했습니다. 급식실로 내려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미라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 오늘 병원 인성교육 있대. 인성교육? 응. 전 직원 참석이래. 오후 2시에. 우리도? 당연하지. 조리사도 직원이잖아. 인성교육. 아이러니했습니다. 인성을 가르치는 병원에서 직원들이 저를 무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점심 배식을 했습니다. 오늘도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오늘도 무시당했습니다. 참았습니다. 표정을 지켰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강당으로 갔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간호사들, 의사들, 행정직원들, 그리고 저 같은 조리사와 청소원들. 자리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앞쪽은 의사와 간호사들이었습니다. 뒤쪽은 조리사와 청소원들이었습니다. 역시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습니다. 미라와 함께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내 인권과 존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모든 직업은 평등합니다. 서로 존중합시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앞자리 간호사들이 속닥거렸습니다. 인성교육이라니. 우리가 왜 들어야 해? 그러게. 바쁜데.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직장 내 차별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직종에 따른 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웃었습니다. 의미심장한 웃음이었습니다. 비웃는 거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강의가 계속됐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간호 부장이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근데 선생님, 현실적으로 직종 간 역할 차이는 있잖아요. 역할 차이와 차별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환자를 직접 대하는 직종과 뒤에서 지원하는 직종은 분명 다르죠. 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 중요한 역할입니다. 중요도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위치. 그 단어에 귀가 쫑긋했습니다. 간호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는 환자 생명을 다루지만 조리사는 음식만 만들잖아요. 음식만?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강사가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영이? 왜 여기에? 남편은 병원 업무로 바빴습니다. 직원 교육까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왔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장이 왔으니까요. 남편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강사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크를 남편에게 넘겼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 교육 주제가 존중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사진이 떴습니다. 제 사진이었습니다. 급식실에서 국을 퍼주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건 박지연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저걸?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 사진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정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진이 SNS에 돌았습니다. 병원 직원이 올린 겁니다. 댓글도 달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단톡방 캡처였습니다.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급식실 여왕님 발견 크크. 국 퍼주는 거야? 크크. 힘들겠다 진짜. 모두가 봤습니다. 간호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박지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이 병원을 지탱하는 모든 분들이 소중합니다. 간호사도, 의사도, 그리고 조리사도.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알았구나.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을, 무시당한 일을, 상처받은 일을. 다 남편이 손짓했습니다.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설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저를 부르는 거였습니다.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미라가 속삭였습니다. 언니, 가봐.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걸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 옆에 섰습니다. 강당 전체가 보였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었습니다. 모두 저를 봤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수정 조리사입니다. 10년째 이 병원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박지연은 손에 쥔 볼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윤간호 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조리사로 일하는 이유. 그건 이 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일. 그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하지만 최근 제 아내가 무시당했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심지어 급이 다르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윤간호 부장이 고개를 더 떨궜습니다. 이것이 우리 병원의 현실입니다. 인성교육을 하면서 정작 우리는 동료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오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을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 병원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Plotted next chapter's narrative flow and key scenes. 39초. 남편이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편이 팔을 잡아줬습니다. 강당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어. 힘들었을 텐데.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안아줬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급식실로 돌아왔습니다. 미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달려왔습니다. 안아줬습니다. 대박이었어. 진짜 대박. 그래? 이사장 부인이었다니. 나도 몰랐어. 말 안 했으니까. 왜 말 안 했어? 그냥 특별 대우받기 싫었어. 미라가 웃었습니다. 언니는 진짜. 하지만 웃음 뒤에 눈물이 보였습니다. 고생 많았지? 응. 이제 달라질 거야. 그럴까? 당연하지.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달라질까요? 아니면 더 어색해질까요? 오후 4시였습니다. 급식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들이었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저기, 제일 앞에 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조리사님. 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상처는 아직 아팠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이사장 부인이라서 존중받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조리사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라가 말했습니다. 언니, 멋있었어. 그래? 응, 진짜 멋있었어.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용서한 걸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또 누가 왔습니다. 윤간호 부장이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조리사님. 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직종이 다르다고, 급이 다르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부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부장을. 이게 뭐지? 복수였을까요? 승리였을까요?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전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조리사님, 일어나시라고요. 부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참을 부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네. 저 말고 다른 조리사들한테도 사과하세요.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요. 모두한테 똑같이 했을 테니까요. 부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부장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라가 박수를 쳤습니다. 언니, 정말 최고야.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끝인가.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리사님, 안녕히 가세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중하는 인사였습니다. 달라졌네. 하루 만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타려는데 누가 불렀습니다. 수정아. 돌아봤습니다. 박지연이었습니다. 동창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표정이 창백했습니다. 미안해. 응, 진짜 미안해. 알았어. 돌아서려 했습니다. 동창이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아, 나 정말 몰랐어. 뭘? 내가 이사장 부인인 줄. 그래서 미안하다고.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게 중요해? 네. 내가 이사장 부인이라서 미안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동창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난 내가 날 조롱한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내가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한 게 문제야. 동창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나도 간호사가 되기 전엔 아르바이트 했어. 편의점도 하고 식당도 했어. 그래서 그땐 아무도 무시 안 했거든. 근데 간호사 되고 나서 달라졌어. 달라진 건 너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알아.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해. 동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정말 바꿀게. 그래.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동창을 봤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변할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줬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 응. 이제 괜찮아? 모르겠어. 남편이 안아줬습니다. 천천히 괜찮아지면 돼. 그럴 수 있을까? 당연하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정말 달라질까? 사람들이, 병원이, 아니면 이건 그냥 일시적인 걸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 두고 봐야지. 내일도 갈 겁니다. 급식실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을 끓이러. 그게 제 일이니까요. 제 자존심이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다음 날 새벽,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떨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급식실로 내려갔습니다. 복도에서 청소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조리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셨습니다. 평소엔 제가 먼저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어제 고생 많으셨죠? 아니에요. 덕분에 저희도 힘이 났어요. 웃으셨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덕분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급식실 문을 열었습니다. 미라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언니, 일찍 왔네? 응. 오늘 기분 좋아서. 미라가 웃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다들 달라졌어. 아직 몰라? 아냐, 확실히 달라졌어. 국솥 앞에 섰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랐습니다. 국자를 들었습니다. 저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배식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이 왔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리사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공손한 말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맛있겠어요. 맛있게 드세요. 배식을 했습니다. 한 국자씩 퍼줬습니다. 정성껏. 조무사가 카트를 끌고 갔습니다.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직원 식당이 열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줄을 섰습니다. 어제보다 조용했습니다. 수군거림이 없었습니다. 한 명씩 배식했습니다. 국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드릴까요? 적당히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변했네. 배식이 끝났습니다. 한 간호사가 다시 왔습니다.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리사님. 네. 국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뭐였어요? 사골곰탕이요. 아, 사골. 진짜 깊은 맛이었어요. 웃으며 갔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칭찬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맛이구나. 인정받는 맛이, 존중받는 맛이. 오후였습니다. 급식실 문이 열렸습니다. 환자 보호자였습니다. 중년 여자였습니다. 저기요. 네, 제가 입원 중인 환자 보호자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 환자식 정말 맛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드시면서 우셨어요. 네, 집밥 같다고, 정성이 느껴진다고, 보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리사님.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신경 쓰시는 분 없어요. 보호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요. 이거였구나. 제가 원했던 게 인정이었습니다. 존중이었습니다. 이사장 부인이라서가 아니라 조리사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원했던 겁니다. 미라가 말했습니다. 언니, 울어? 아니, 눈물 나잖아. 기쁜 눈물이야. 미라가 안아줬습니다. 언니, 고생 많았어. 응, 이제 괜찮을 거야. 그래. 오후 4시였습니다. 남편이 급식실로 내려왔습니다. 평소엔 오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여기 계셨네. 왜? 점심 같이 못 먹어서. 지금이라도 같이 먹을까? 나 배식 끝났어. 그럼 커피라도. 남편이 웃었습니다. 휴게실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 힘들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기분 좋았어. 다행이다. 고마워. 뭐가? 어제 그렇게 해줘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내니까. 아니야. 응? 난 이사장 부인이 아니라 조리사로 존중받고 싶었어. 알아. 어제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남편이 웃었습니다. 넌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야. 응. 넌 정말 대단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미라였습니다. 언니 기사 났어. 링크가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병원 이사장, 조리사인 아내 위에 직원 교육 진행, 직업 차별 없는 병원 문화 만들기.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제 일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댓글도 많았습니다. 멋있다. 이런 병원이 진짜 좋은 병원이지. 조리사님 존경합니다. 저도 조리사인데 힘이 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인정받았어. 제 일이, 제 자존심이. SNS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병원 존중 캠페인, 직업 일기천 없다.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습니다. 응원했습니다. 변하고 있어. 세상이.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음 날 새벽, 또 출근했습니다. 국솥 앞에 섰습니다. 국자를 들었습니다. 저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사람을 살린다. 믿었습니다. 10년 전처럼. 아니,
더 확실하게. 미라가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표정 완전 다르다. 그래? 응. 환하게 빛나.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오랜만에 배식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 명씩 배식했습니다. 정성껏, 따뜻하게.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조리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덕분에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덕분이에요. 진심이었습니다. 서로를 위한 말이었습니다. 존중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변화이, 진짜 존중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했습니다. 직종과 상관없이. 의사도, 간호사도, 조리사도, 청소원도 모두 동등하게. 급식실에 감사 편지가 왔습니다. 환자들이 보낸 거였습니다.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정성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벽에 붙였습니다. 하나하나 소중하게. 미라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일이 인정받고 있어. 그래, 기분 좋지? 응, 정말 좋아. 박지연도 달라졌습니다. 가끔 급식실에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이 아니었습니다. 수정아. 응, 오늘 국 진짜 맛있었어. 고마워. 내가 정말 미안했어. 알아. 이제 괜찮아. 진짜? 응, 내가 변한 게 보여. 동창이 웃었습니다. 나 요즘 후배들한테 말해. 직업 차별하지 말라고. 잘하고 있네. 너 덕분이야.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변화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그날 오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병원 만족도 조사 결과 나왔어. 그래? 직원 만족도가 올랐대. 특히 급식 부문. 정말? 응, 내 덕분이야. 아니야. 다 같이 한 거지. 남편이 안아줬습니다. 자랑스러워. 뭐가? 내 아내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였습니다. 끝났어. 긴 싸움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존중받는 삶에 당당한 일이.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완전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제 익숙했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급식실로 내려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국솥 앞에 섰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랐습니다. 국자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저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이 국을 먹겠지. 아픈 환자, 지친 보호자, 밤샘 근무한 의사, 힘든 간호사, 모두를 위한 국이었습니다. 정성껏 저었습니다.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오늘도 일찍이네. 응, 국맛 좀 봐줘. 미라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봤습니다. 완벽해. 역시 언니야. 고마워. 함께 준비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을 담았습니다. 배식대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였습니다. 6시였습니다.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왔습니다. 조리사님,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하나씩 배식했습니다. 국 한 국자, 밥 한 공기, 반찬 조금씩. 마음을 담았습니다. 조무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병동 환자분들이 매일 기다리세요. 그래요? 네. 조리사님 음식 드시면 기운 난다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카트를 끌고 갔습니다. 기운이 난다고.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직원 식당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모두 함께 줄을 섰습니다. 구분이 없었습니다.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메뉴 뭐예요? 된장찌개입니다. 오, 좋아하는 건데. 배식했습니다. 의사가 쟁반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하루를 버텨요. 감사합니다. 다음 사람도 인사했습니다. 조리사님,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모두가 존중했습니다. 진심으로. 배식이 끝났습니다. 한 간호사가 다시 왔습니다. 빈 쟁반을 들고 조리사님. 네, 오늘 국 진짜 맛있었어요. 한 그릇 더 먹었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보람 있네요. 아니에요. 저희가 더 고마운 거려.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미라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언니, 들었어? 응. 이제 완전히 달라졌지? 그래. 기분 좋지? 응. 정말 좋아. 오후였습니다. 환자 보호자 한 분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급식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였습니다. 70대쯤 돼 보였습니다.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요. 편지를 건넸습니다. 저희 아들이 여기 입원 중인데요. 네. 아들이 밥 먹고 힘내서 수술 잘 받았어요. 아, 다행이네요. 조리사님 덕분이에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음식에서 정성이 느껴졌어요. 엄마가 끓여준 국 같았대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거려. 아니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조리사님께 덕분에 제가 힘을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이거였어. 제가 원했던 게 인정이었습니다.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봬요. 조리사님, 편히 쉬세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남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사랑해. 웃음이 났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내 인생도 저렇게 한때 어두웠지만 이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또 출근했습니다. 국솥 앞에 섰습니다. 국자를 들었습니다. 저었습니다. 김이 올랐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이 뜨거움이, 이 정성이 누군가에게 전달될 겁니다. 따뜻함으로, 위로로, 힘으로. 미라가 옆에 왔습니다. 언니. 응? 우리 이 일 계속하자. 당연하지. 10년 더. 20년도 할 수 있어. 둘이 웃었습니다. 국물을 저으며, 이야기하며, 행복하게. 직원 한 명이 급식실에 들어왔습니다. 신입 조리사였습니다. 어제 첫 출근한 젊은 친구였습니다. 선배님, 저 뭐 도와드릴까요? 무 좀 썰어줄래? 네.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마 앞으로 갔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입을 봤습니다. 저 친구도 알게 되겠지. 이 일의 가치를, 이 일의 보람을,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을 계속 저었습니다. 한 국자, 또 한 국자, 정성껏, 따뜻하게. 문득 생각했습니다. 국물은 뜨겁게, 사람 대접은 따뜻하게. 그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10년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철학이었습니다. 배식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직원들, 모두에게 국을 퍼줄 겁니다. 한 국자씩, 정성껏. 그리고 그들은 말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중하는 말들을 저도 대답할 겁니다. 맛있게 드세요. 천만에요. 저도 감사합니다. 똑같이 존중하며. 그게 제가 바랐던 세상이었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는 세상.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 따뜻한 세상. 이제 그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미소를 지으며 국자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가벼웠습니다.
뜨거웠지만 따뜻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게 내 일이야. 사람을 살리는 일, 국을 끓이는 일, 자랑스러운 일. 오늘도 국을 저었습니다. 내일도 저을 겁니다. 그리고 모레도. 평생. 이 일과 함께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간호사도, 의사도, 조리사도, 청소원도 모두 소중한 일입니다. 모두 누군가를 위한 일입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겉모습으로 무시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당당하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일이 세상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한 조리사의 이야기였지만 여러분 마음에 뭔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또는 직장에서 차별받았던 적 있으신 분,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